논문을 위한 R 통계. 네, 이번 시간에도 회귀 분석과 관련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에 나오는 그 통계 방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의 시각화, 더미 변수, 조절 효과, 상호작용,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조절 효과하고 상호작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2018년도 출판되었습니다. 조직 자율성과 CEO의 출신 배경이 공공기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우리는 논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계 방법을 보니까요, 관련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통계 처리했는지 나오죠. 통계 분석은 스타타 14.0 버전을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유료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SPSS와 달리 R과 그 상당히 유사한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R에서 똑같이 옮기는데 상당히 편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종속 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종속 변수로 선정했네요. S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100점, 90점, 80점, 70점 이런 식으로 연속형으로 해서 종속 변수를 썼고요. 그거 말고도 ROA라고 하는 거, ROE라고 하는 것도 종속 변수로 삼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독립 변수를 볼게요. 공공기관에 CEO로 임용되기 전 이력,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다가 CEO가 되느냐, 교수이었다가 CEO가 되느냐, 이렇게 범주형을 독립 변수로 삼았네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것도 명목척도를 독립 변수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그 아노바나 이런 걸 분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귀 분석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기 바래요. 자, 거기에다가 조절 변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도입됐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요거는 그냥 따라 안 하고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의 양에 따라서 행복감의 정도, 용돈의 양이 얼마나 행복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 자, 거기에 성별에 따라서 조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조절 변수입니다. 혹은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보다 나이 들면 감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조절하는 변수, 그걸 조절 변수라고 부릅니다. 조절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부 지원 수입 비율이 있고요. 정부 지분율도 있고요. 기관 설치 법령의 유무,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통제 변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총 자산, 직원의 평균 연봉, 업력, 이런 것들이 통제 변수로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변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 통제 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역할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 연속 변수에 대한 그 다음에 요거는 범주형에 대한 도수 분포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잠깐 넘기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주된 내용이죠. 바로 데이터의 시각화 그래프인데요. 기관 유형이라고 하는 범주에 따른 CEO의 출신 배경, 요것도 범주예요. 공무원, 교수, 민간 이렇게. 그래서 범주형별 범주형,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가 아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GPIC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종속 변수, 연속형이죠. 그 다음에 이게 독립 변수, 범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제 변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절 변수,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하고자 해요. 자,
이걸 시각화하려면은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표로 만드냐면 기관 유형별 CEO의 출신 배경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글 쓴 요 순서대로 아래서 불러오면 됩니다. 기관 유형별 CEO 출신 배경 그러면 아래서는 기관 유형별 CEO 출신 배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클래스를 기관 유형이라고 보고 비이모를 CEO의 출신 배경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두 개를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bar에 저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프린트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기간 유형별 그 다음에 CEO의 출신 배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빈도수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제 데이터는 반별 정서거든요.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반별 정서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분석했습니다. 긍부라고 하는 거는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 거고요. 긍정은 긍정, 부정은 부정입니다. 그거를 요 위에 있는 변수명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반, 정서, 빈도수 이렇게 바꾸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지죠. 위에가 반으로 되어 있죠. 바1, 바2,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것도 해야 되는데 요걸 왜 해야 되는지는 요 밑에 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데이터의 시각화는 ggpubR을 이용합니다. 요거는 퍼블리시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패키지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뭐 ggplot2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데 논문 쓸 때는 여기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ggpubR을 실행시킵니다. 설치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설치를 해야 되겠죠. ggpubR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ggplot2도 로딩이 돼요. 그래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시각화를 해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논문에서 나온 거랑 유사하죠? CEO 출신 배경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고 기관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긍부, 뭐 긍정, 부정 요것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 A, B, C로 나눠져 있죠. 똑같습니다. ggbarplot 요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이고요. 데이터는 여기에서 가져오고 X축은 정서로 해라 이런 뜻이고요. Y축은 빈도수 그 다음에 fill 요거는 반별로 색깔을 다르게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반별로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라벨 equal t 이러면요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자동으로 아주 이쁘게 자리도 잘 잡아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나중에 통계 처리 결과도 여기에 집어넣을 때 한 줄만 추가하면 자동으로 아주 이쁘게 들어가요. 그게 바로 ggpubR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facet.by라고 해서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별로 색깔만 달랐는데 그거를 이렇게 서로 구분해 가지고 따로따로 분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능 하나당 이런 코드 하나가 더 추가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레전드를 none 보통 반이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에 A, B, C 해가지고 빨간색은 A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범례가 나오죠. 그 범례를 표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요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논문보다 상당히 이쁘죠. 요게 바로 R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요게 추가가 됐죠. 요거는 뭐냐면 0.8씩 간격을 두어서 반별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뭐 따라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다음에 범례는 right 오른쪽에 표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부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비교하기가 편하잖아요. 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공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기관 비교하려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기가 좀 비교하기가 약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이 앞부분에 기술 통계인데요.
기술 통계할 때 보면 여기 기관 설치 법령의 유무, 범주형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인데요. 자, 그거를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형처럼 분석을 숫자를 바꿔가지고 분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에 해당이 되는 걸 연속형으로 바꿔요. run. 자, 근데 실행이 안 되네요. 요거 deploy r 이라고 하는 걸 실행해줘야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숫자로 바뀌었는데 온전한 숫자로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빈도수 분석이 안 되죠. 그래서 연속형만 우리가 이렇게 평균, 최소, 최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를 얘네들도 범주형도 우리가 도수 분석을 하려면은 얘를 팩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팩터로 바꿔주고 썸머리 이렇게 하면은 빈도수 분석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도 온전한 아직 숫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여전히 캐릭터죠.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12, 13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요. 제대로 된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분석인데 CEO 출신 배경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 범주형이 연속형에 미친 영향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노바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회귀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때 가능하냐면 범주형을 더미 변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회귀 분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nNe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고 직관적입니다.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 그 다음에 독립 변수. 문제는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미 변수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nNet에서 제공하는 더미 변수로 바꾸는 함수예요. 이 함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더미 변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 그 다음에 더미 변수로 바꾼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조절 변수, 그 다음에 변인 통제, 통제 변수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데이터 1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1을 살펴보면은 A, B, C라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독립변수 클래스라고 하는 게 A, B, C가 있었는데 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더미 변수로 바꾼 거예요. 더미 변수로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A는 1을 놓고 B, C는 0, 0 이렇게 놓는 거죠. B는 0, 1, 0 이렇게 놓고요. C는 0, 0, 1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0과 1의 변수로 만든 걸 우리가 더미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미 변수, 조절 변수, 그다음에 통제 변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논문에 보면요, 분석 결과를 보면은 요게 이제 CEO 클래스, 요게 이제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요게 통제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만 있는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발견했을 거예요. CEO 클래스 1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졌죠?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독립 변수, 더미 변수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통제 변수만 넣어서 회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썸머리해서 보면은 자, C가 분석이 안 되죠. 더미 변수 3개를 다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논문 앞을 보면요, 출신 배경이 공무원인 거, CEO 클래스가 1인 거 대비해서 다른 변수들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통계 분석에서 빼요. 그래서 우리도 기준이 되는 걸 뺍시다. 그래서 A, B, C 중에 A를 빼고 B, C만 남겨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 결과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대비 B, C, 그 다음에 B 이모, A 이모 이런 것들이 이제 미친 영향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A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B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럼 B를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A와 C에 대해서 우리를 볼 수 있죠. 이건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와 C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더미 변수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썼고요. 사실은 신경 안 쓰고 분석해도 돼요. 우리가 데이터에 보면은 얘 그냥 캐릭터 있는 그대로 두고요. 뭐 얘는 얘도 캐릭터 요거를 그대로 두고 해도 돼요. 사실은 아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얘는 팩터로 바뀌어 있네요. 아까 우리가 빈도수 분석을 위해서 팩터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팩터로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범주형인 대로 그대로 다른 건 숫자인데 얘는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더미 변수로 바꿔서 분석을 해줘요. 끝내주죠. 자, 그래서 클래스가 B인 거하고 클래스가 C인 거. A는 자동으로 뺐죠. A는 자동으로 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B를 기준으로 삼아서 A와 C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레벨을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클래스의 레벨이 A, B, C 이런 순위이기 때문에 A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건데 B, A, C 순서로 바꿔서 하면은 B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클래스를 레벨을 B, A, C로 순서를 바꿔서 다시 저장해라 이런 뜻이죠. 저장하고 자, 위에 거 분석 돌리면 B를 기준으로 A와 C가 분석 결과가 나와 있죠. 요게 바로 더미 변수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회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에 따라서 더미 변수를 바꾼 후에 그 개수들, 표준 편차, t-value, 그 다음에 p-값 우리가 R에서 본 거와 거의 똑같죠, 그죠? 그 개수 대신에 estimate라고 하는 걸 넣어서 넣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해봤고요. 여기에 있는 뭐 사례수라든지 R 제곱 또 수정된 R 제곱 값도 우리가 아래에 그대로 있죠. 총 개수 있고요. 그 다음에 R 제곱값, 그 다음에 수정된 R 제곱값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 요게 이제 상호작용 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바로 조절 변수에 의한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조절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에 보면은 정부 수입 비율이라고 하는 걸 조절 변수로 해가지고 조절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조절 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R에서 조절 변수 어떻게 집어넣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있고요. 통제 변수 이렇게 있는데 이 독립 변수에 조절 변수를 곱하기 기호를 써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절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은 지금 B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A, C가 나와 있고 조절 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문도 보면요. CEO 클래스 1, 2, 3 이렇게 돼 있고 조절 변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상호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서는 상호작용이 요 밑에 나와 있죠.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제 변수 아래서도 통제 변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조절 효과까지도 우리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바꿔서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이게 있습니다. CEO 출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딱 두 개로 분류를 했네요. 민간인 CEO 출신과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저도 독립 변수를 A를 그 민간인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있었는데 C를 B로 바꿀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에 보면은 A, B, C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면 데이터를 보면은 A, B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주를 우리가 뭐 5개 정도 있었던 거를 2개로 이렇게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3개를 2개로 줄여서 분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더미 변수 분석을 한 겁니다. 더미 변수와 조절 효과를 분석한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상호작용 것이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A 여기도 민간인 그 다음에 조절 변수 여기도 조절 변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순서만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요 분석도 끝났고요. 이것도 내내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조절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네요. 여기 보면은 정부 지원 수입 비율 요게 이제 정부 지원 수입 비율인데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정부 지원 수입 비율 요걸 조절 변수로 했을 때의 그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를 x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 점수 종속 변수를 y축으로 놓아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울기는 상호작용 효과를 기울기로 놨네요. 마이너스 90점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y절편은 독립변수의 그 개수를 y절편으로 놨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조절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표현한 거고요. 이 조절 변수를 x축으로 놔야 돼요. 그래서 ggplot 해도 되고요.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ggpub-r 그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는 순간 ggplot2도 같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설명할게요. ggplot으로 한 거고요. 데이터에서 불러오는데 축은 이게 x축이고요. 조절 변수를 x축으로 놨고 종속 변수 t를 y축으로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x축하고 y축 선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래서는 디폴트가 이걸 샵을 붙이면은 실행이 안 되거든요. 디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논문에 있는 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서 축 선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수평선, 수직선. 그 다음에 그 값은 각각 0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까만 선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을 집어넣는데 여기 보면은 논문에 있는 요선이거든요. 요선. 보면은 슬로프 여기 기울기거든요. 기울기는 뭘 썼냐면 여기에 있는 상호작용 효과를 기울기로 놨어요. 논문에서 보면은 상호작용 효과를 기울기로 놨죠. 그리고 독립변수를 y절편으로 놨습니다. 여기서도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걸 y절편으로 놨어요. 그렇게 해서 선을 그려라. 색깔은 파란색으로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식을 텍스트 형태로 집어넣는데 위치는 x, y, g. 이거는 이제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은 이렇게 하고 이탈릭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논문을 보면은 그래프 시각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부 지분율이라고 하는 걸 조절 변수로 해가지고 조절 효과를 살펴본 거고 그 효과를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요 그래프보다는 아래서 그린 그래프가 훨씬 더 이쁘죠? 그리고 뭐 결과 요약이나 가설 검증은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것들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분석 결과의 시각화, 범주형과 범주형을 어떻게 시각하는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절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XY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더미 변수 만들어서 분석하는 거, 더미 변수가 뭔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절 변수에 의한 조절 효과 살펴봤습니다. 그 상호작용 효과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논문 한 편을 그대로 따라 해봤네요. 다음에 또 다른 논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